다음에 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보니까 원희룡이 1%를 얻었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죠. 그 정도 1%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기대할 만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안철수나 홍준표를 그쪽 정치인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구분해 본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사람 중에 1인데 이 사람이 지지율이 1%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지금 빈집인지 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집털이 한번 할까? 옛날에 빈집털이라는 게 있었어. 예. 뭐냐면 중요한 방송을 쉬는 주에 다른 방송이 방송을 올려가지고 1위 하는 거를 빈집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마차님이 입당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딱 입당해가지고 대권 출마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원희룡 딱 압도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탈당했다 다시 재입당한다고 생각할까봐. 네. 근데 그때 거기에 민주당 아닌 야권의 1위가 안철수였고요. 4%. 그 다음에 그쪽 2위가 윤석열이었습니다. 3%. 다음에 홍준표 2%. 그렇고요. 이 여론조사의 1등은 이재명 20. 이낙연 17.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전체 3위가 안철수고 아까 말한 4%. 정말 놀랍더라고. 그러면 원희룡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은 안철수를 목표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를 조금만 더 밀어주면 안철수보다 내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1%가 원희룡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 시작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아니, 굉장히 지금. 내가 봤을 땐 자부심 쩔죠. 네. 야, 되게 고무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양 1등이야. 내가 1등이라고. 근데 내가 원희룡 지사가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해서 정말 그 본선 후보까지 됐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2년 전에 있는 그 지지율 조사 있죠? 그 지지율 조사 했을 때 1, 2, 3등 중에 항상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 3위 안에는 들어야지 대통령으로서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2년 정도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최소한 4% 정도는 나와야지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 1위지만 숫자로 따지면은 안철수, 홍준표 다음에 5등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작에 나가리라는 뜻이지. 아, 윤석열도 있어요. 6등이에요. 6등이구나. 6등 나가리네. 원희룡이 지난번에 윤석열과 안철수랑 본인을 동급으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원희룡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1등이라고 해도 국민의힘에 지금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게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등이지만 결국은 본인이 꼴등인데 그러니까 좋아라 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빼고는 그 1년 전 스코어가 거의 그대로 쭉 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번 사건 저거를 보면서 라임 사건을 보면서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관 따위 하나로는 안 된다. 수석 정도는 돼야 된다. 윤석열 왜 보호하냐. 거기서 그 좀 레토릭이 이상하잖아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보호해서 뭐 했을 건데 본인들이? 윤석열이 임기가 끝나고 그냥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윤석열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윤석열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본인들에게 아직도 용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뭐 와이프나 아니면 장모 문제 때문에라도 임기를 다 채울 거고 또 지금 이 사건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이제 본인 사건 문제 때문에서라도 그 뒤에 다시 또 자기를 쉴드 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져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나 빼라고 안 하잖아. 윤석열은 저는 반드시 나간다. 출마한다. 네, 뭐 이야기가 너무 셌는데요. 자, 어쨌건 원희룡은 뭐랄까
그렇게 저렇게 지금 나가고 싶어 미치는 거고 아까 진짜로 자부심 쩔지. 그렇죠. 야, 내 당에서 임마 내가 1등인데 나한테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쪽 세를 모아서 예. 내가 대선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포포럼 강연에서 우리 팀의 대표 선수로 나서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초반에 원희룡이 대선 나가고 싶어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밀어줘 볼까? 이 분위기가 생겨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1%, 그 다음 주에도 1%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원희룡은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왠지 그 원희룡은 그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씩 모아가지고 이번에 1%, 다음 1%, 2% 모으고 이제 뭐 이게 포도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45개 모으면 대통령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탕수육 서비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대권 주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어떤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지지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뭉쳐서 그 당 사람이 아닌 사람도 봤을 때 이 사람 대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가들이 뭉쳐져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가 발전을 해. 나는 제주도 도정이고 뭐 이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내가 국민의 지금 1등이기 때문에 난 대선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매력이 안 느껴지잖아요. 얘가 대선에 나오거나 그러면 뭐가 바뀔 거란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네. 계속 기회주의적인 짓거리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희화화하고 싶은 대상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국민의 지금 1이 1%. 이게 1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희룡. 탑. 원. 그러네. 2. 1%. 야, 센스 있는데? 일로 희롱당하는 원희룡. 한 번만 희룡. 자, 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더는 김종인 옹이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해요. 부산시장감이 지금 국민의 지임 쪽에는 없다. 왜 거론되는 우리 이혼주 어떡하라고? 가만히 있어. 거론되는 사람 중에 부산시장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총기 흐려진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해봐봐. 이낙연 대표가 부산시장에 나갈 사람 중에 우리 당에서는 부산시장감이 없다고 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는 엄청 그러니까 비판받을 진짜 지요. 개념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보다 우리 인재들이 훨씬 훌륭하다. 그치, 그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정도 거지. 이야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민주당의 지지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앞서 나가요. 그럼 지금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로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앞서 나가요. 이 비교가 항상 뭐냐면 정당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그냥 그 당과 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것이고 인물은 그 당의 색, 이념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지금 부산 지역에서 해야 될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는 갑, 을, 병, 정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쪽으로 모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던진 순간 제가 봤을 때 이미 부산 선거는 포기. 그러면은 포기 선언이지. 그러니까 부산 포기하고 뭐 서울을 먹겠다고? 김종인 김종인 씨 너무 이렇게 자기가 150년 할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너무 정치 길게 보면 안 됩니다. 김종인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뭔가 하나 선택을 해야죠. 근데 김종인의 행보는 항상 당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 개인을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당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부산시장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선 후보도 그렇고 당내 갈등이 엄청 많다는 거를 사실 김종인의 이 워딩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제원, 조경태, 권영세, 김병준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부산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보궐선거나 대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안에서 지금 엄청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역대급 실수죠.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총기가 흐려지신 게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오만의 결과물이에요. 내 향해 차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 못 하는 거야?
부산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이현주나 누구 편들고 싶진 않지만 정치인으로서 지금 가장 그래도 정상이라고 말하는 저쪽 당 중에 김종인이 그렇게 될 정도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책에 가깝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부산시장 가면 없어! 이게 얼마나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정말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밖에서 지금 노려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무성 같은 경우는 그 부산 경남 쪽에서 그나마 좀 반격개나 끼는 사람인데 서울은 그럼 접자 그럼 좋다. 서울은 포기하고 부산만 건지자 하고 김종인 제끼고 자기들끼리 캠프 꾸려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 어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당에 협조하고 비대위원장이 권력이 있는 이유는 선거 캠페인이 시작될 때 당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적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지금 권한이 지금 중요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정말 기대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됐다. 우리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대 접고 우리끼리 알아서 뭔가 자력 구제를 해보자. 그래서 김무성이 돈 대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힘 실어주고 중간에 네트워크 맡아서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뭐 해볼 만한 거지. 어차피 모골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김종인 완전 핫바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 포럼이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고 계시죠. 김종인이 맞는 말 했구만. 맞는 말인 건 맞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 처음 봐요. 그러니까 당의 어른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으나 당의 어른이 할 말은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분도 윤석열하고 똑같이 문 대통령과 뭔가 보정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요? 가속방에. 다 우리 편이야? 40대 경제 전문가를 못 찾으신 거죠. 네. 자, 어쨌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주가 가장 대중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경선 통과해서 나오면 부산시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간질해가지고요. 범야권 주자가 막 난립하는 상황이 좀 돼야 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실제로 저쪽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두 개를 다 가져감으로써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궁여지책의 어쩔 수 없는 밑그림이기도 한데 그럼 뭐합니까?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원희룡이 1%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갤럽 기준으로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다 합쳐봐야 10%예요. 이재명의 절반. 이낙연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시장 감이 있네 없네 이런 것보다는 나는 감 이런 것보다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진짜 지방자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오랫동안 연구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오중이 떠중이 다 나와가지고 부산시장 나가면 그때서야 업무 파악하고 그러면서 뭐 조금 뭐 한 해 만에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소리 빵빵 했었다가 나중에 보면 또 난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구 쪽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 문제는 아니지만 대구 쪽 사람들이 TK 정권 엄청 밀어줬어. 그래놓고 나중에 지자체 꼴등이야. 대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한 거야? 이 정치적인 고려들 때문에 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진짜로 살림 잘한 사람은 나는 박원순 시장 굉장히 잘하신 분이라고 보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뭐 2년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살림을 잘했냐 못했냐를 부분은 달리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현주가 막 숟가락 얹고 그러니까 그거 못마땅했던 거지. 이현주가 어때서? 이보세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영도의 딸로서 예. 김종인한테 얘기 좀 해줘. 그 정도 전문성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거. 적배 봐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제 친구 누나라고 해? 이현주가
부산시장 되면 부산이 발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가 부산시장 출마하면 당선될 것 같습니까? 아, 그러네. 고맙다, 야. 정리 끝.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부산시장감 없다는 걸로. 김종인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예. 부산시장 야수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이길 것 같은데. 자,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